헐리우드 액션으로 저렇게 보이는 것이다. 영장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계좌 공개해서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상호 기자가 봤을 때는 갈라섰다 심리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갈라선 지 오래다. 갈라선 지 오래됐다. 네. 쫓겨났네 그럼 한 사람은. 그렇죠. 그 며칠 전에 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당했어요. 예. 그죠?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에서 집에 누가 있었냐면 예.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 저 주변 상황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나 담담하고 당당하더래요. 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휠체어 타고 나와갖고 뭐 지금 뭐 우울증에 뭐 완전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답니다. 건강하대요. 그리고 이 판단력 지금 엄청나게 머리 돌리고 있다는데 그날도 수사관들이 쫙 밀려 들어오는데 담담하고 하시라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압색 들어온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 알았겠죠. 뭐 대충 각오하고 있었겠죠. 그래요? 네. 아니 좀 더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아 밝혀주세요. 왜냐면 그 안 밝히니까 다 경찰 잡혀가서 요즘 신영환 교수 저하고 조사를 엄청 받고 있어요. 조사 받고 싶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제가 조사 받으시면 다 도와드릴게요. 그 현장에 있던 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압수수색했던 어쨌든 수사관 또는 뭐 그 주변 인물한테 수사관 또는 경호관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호관 이제 이렇게 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예예. 네. 자 그런데 네. 실제로 너무나 쌩쌩하고 태연하고 건강 상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참외 먹던 게 맞네. 맞아요. 그제 휠체어 타고 나왔잖아 지금 우울증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미 둘 사이에 시작이라는 게 있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한테 소위 말하면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 어떤 그 욕망의 화신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상적인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 팩트고 그게 뭐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 근데 그나마 이게 깨진 게 이제 내란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남남인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저는 솔직하게 자, 이제 말씀해 답하라고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 솔직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하고 이익 공동체죠. 갈라선 지 오래됐죠. 왜냐? 이익 공동체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아마 이제 그 딱 내란이 실패하면서 버릴 각오를 했을 거다. 와. 그럼 작년 12.3만이에요. 그죠? 그 실패한 거잖아요.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 뛰었을 거다. 그리고 각종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더 빠른 속도로 본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의 하이라이트 한 개 더 만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석열은 그러면 김건희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항상 어려운 질문 저한테 먼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신영환 교수한테 바로 가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아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네, 중요한 얘기예요. 예. 턱 밑에서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은 김건희는 완전히 이 공동체의 계산적인 면이 강했을 것이고 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애틋함도 있고 나름 있었을 거예요. 부인에 대한 그런 것도. 이야. 그거는 둘 간의 온도차는 확실히 다르다. 둘은 정확히 표현하면 김건희 패밀리, 원래 있는 김건희 패밀리 그리고 윤 요거는 온도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윤석열은 자신을 챙겨줄 것이라고 여전히 그냥 먼 산을 쳐다보고 있다. 먼 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뭣도 없고 변호사 비용도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뭐뭐를 생각했는데 그런 지원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짧게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루밍된 남성 피해자들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취재도 좀 해봤고. 근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 그루밍 당했던 사안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해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재판 과정에 그게 만약에 온다면 네. 상당히 재미있는 아마 뭐 부부 클리닉이나 뭐 사랑과 전쟁 이런 막장 드라마 이상 되는 내용들이 아마
법정이나 조사실에서 울려 퍼지기 우리가 시작하지 않을까. 방송 제가 에피소드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김건희 관련된 어떤 전화 이런 거 올 때 이제 이렇게 받다가 딱 이제 사라지죠. 방으로 가서 막 받고 정말 뭐 계획섹스, 소액섹스 막 나오죠. 그런 때 딱 나왔을 때 보면 이게 가식이냐 진실이냐 봤을 때 그런 때 가식적이지 않아요. 그런 때. 그러니까 김에 대해서 윤이 생각하는 건 꽤 진심으로 있는 맞아요. 것 같고 네네. 거꾸로 김이 윤에 대한 거는 이제 이익공동체적 관점 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네네. 어려운 질문 준비. 일발장전 들어오십시오. 자, 그렇게 네. 하는데 자, 그러면 진짜 폭로전이 벌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김건희 윤석열 벌였다. 윤석열 여전히 김건희 바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전 투구 방식으로 아예 폭로전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내란을 주도한 사람 형식 말고요. 내용은 누가 내란 저질렀습니까? 누굽니까? 실제로 조정자는 누구냐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 누구냐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김봉식 서울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가족사의 촉발, 그 원인 제공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누가 했습니까? 김건희죠. 예, 김건희죠. 그러면 내란의 트리거 포인트를 땡긴 실질적 당사자는 김건희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윤석열도 계속 다 덮어쓰라. 우리는 가족 살아야 되니까 공동정범도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발뺌을 하면 윤석열 끝까지 다 덮어써 주겠습니까? 제가 이제 창원지검 조사받는 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고 쭉 하는 과정, 그 뒤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는 과정 한복판에서 쭉 해석해 봤을 때 네. 윤은 물론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트리거를 땡기는 것조차도 윤이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는 몰랐습니다라는 걸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고 하잖아요.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게 답할까? 보호할 최고의 대상, 보호해야만 할 필연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보면 윤은 끝까지 자기가 안고 간다 만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재미있는 거는 저는 김건희 특검이 진행되면서 윤석열이 우리 처가 그런 것도 관여했습니까? 네. 현타로 뒤통수 맞는 일들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준리 재판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이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어요. 이거 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만 해도 결국은 공무지구나 그 근방 그 엄마랑 자기 패밀리 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 뭐 윤석열 땅이 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우쭈쭈 그 그루밍 당하면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한없이 무겁고 불편했던 자입니다. 실제로 저는 술 마시면서 많이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 자기는 가지도 않고 출근하지도 않고 공갈 차를 보내면서 그게 자기가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윤석열은 김건희가 부여한 역할에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제로 내란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끔찍하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것들은 대부분 비선에서 이루어졌고 그 비선의 핵심은 김건희에 의해서 주도됐을 가능성이 현재 대단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정말 충격적인 드라마는 지금부터다. 에피소드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2022년 3월 9일 날 이제 당선이 됐고 3월 10일 날 11일까지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가 내부적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3월 14일에 처음으로 국방장관 공관을 4명, 5명이 갑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6개월의 유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의견을 냅니다. 실제로. 그런데 3월 14일 날 그랬고 가르침대를 가지고 여기 용산으로 이전하고 하는 그 지도 판을 놓고 한 게 3월 20일입니다. 예. 불과 일주일 만에 바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머릿속에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중간에 뭐뭐를 검토해라 지시가 있었겠죠.